오늘 대담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대 잠수함 전단장직을 역임하신 김혁수 예비역 준장을 모셨습니다. 김혁수 제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이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맞는 날인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매년 3월 26일이 되면은 사실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후배들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오늘 밤 10시경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이 무사하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오늘이 되면 조기를 개항하고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이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제독님은 평생을 해군으로 바다를 지키는데 신명을 바치셨는데 몇 년 동안 군복무를 하셨습니까? 예, 저는 해군에서 3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예. 또 소령, 중령, 대령 때 3번의 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함정 근무는 약 10년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피격된 천안함과 같은 크기의 초계함 함장을 지내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언제 함장을 하셨습니까? 1984년에서 5년 제가 중령 때 네. 함장을 했습니다. 네,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이 수행하는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함은 이지스함을 포함해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등이 있습니다. 이제 네. 초계함은 영문 약자로 PCC, 네. 패트롤 컴뱃 코르베트라고 하는데 주로 근해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입니다. 네. 근데 이 초계함은 과거에 북한에서 간첩선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대간첩 작전을 위해서 함포와 속력 위주로 만들어진 이제 함정이라서 네. 대공전이나 대잠수함전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바다 위에서 기동성 있는 전력을 예, 보여주는 속력은 거죠. 빠르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대공전이나 대함전에는 그 무기 체계가 취약점이 다시 있군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제독님도 천안함이 임무를 수행했던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네, 앞에서 네. 말씀드린 이제 네. 초계함과 호위함 그 함장을 네. 바로 이함대 소속 함정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없이 경비하고 또 제가 다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났을 때 누구보다도 정말 너무나 놀랐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그쪽 바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그쪽은 가장 민감한 지역, 네. NLL 즉 북방 한계선이 있고 네. 또 대한민국의 그 안보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서해 5개도서가 있습니다. 네. 백령도는 인천에서 약 191km, 연평도는 74km 떨어져 있지만 네. 북한의 최근접 거리는 10 내지 1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북한의 사곳 8전대에 북한 함정이 80여 척이 전개되어 있고 또 비파곳이라는 곳에 이제 잠수함 그 기지가 있는데 네. 많은 잠수함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여 문에 달하는 각종 해안포가 있고 또 태탄에 이제 비행장이 있어서 공군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백령도 아주 근접 거리에 네. 오한포라는 곳에 공기 부양정이 70여 척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또 이제 좀 그 지역은 수심이 낮고 조류가 세고 네네. 또 이제 5월이 되면은 이제 꽃게잡이로 어허. 또 항상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공격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해역이군요. 예. 그럼 5년 전 바로 그날 천안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요? 이 함대에서 최전방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LL과 서해 네. 5도 우리 바다 또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함정들이 전개되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함도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백령도 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의 바다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천안함을 공격했는데
북한이 당시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요? 그 제1, 2연평 해전에서 네. 또 대청 해전에서 사실은 이제 그 수상함으로는 북한이 상대가 안 된다는 밀렸죠. 것을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수함으로 이제 또 그 다른 대잠 능력이 많은 구축함보다도 초계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잠수함으로 공격하면은 피격 원인이나 공격 주체를 쉽게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으로 그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공격을 했는데 천안함이 피격이 되자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을 공격했던 무기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이제 잠수함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주된 무기가 어뢰입니다. 네. 그래서 천안함도 북한 잠수정의 어뢰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 해군에서 사용하는 어뢰라는 무기, 그 어뢰라는 무기가 어떤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까? 어뢰는 이제 수중의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중 미사일. 예, 이제 그 함정과 대잠 항공기에서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어뢰는 경어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잠수함에서 수상 함정이나 또 다른 잠수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어뢰는 중어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어뢰는 약 500kg, 네. 중어뢰는 1 내지 3톤 정도 되는 큰 어뢰입니다. 네. 1999년 서태평양 훈련에서 네. 우리 잠수함이 천안함의 10배가 되는 12,000톤급 미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네. 어뢰 한 발로 이렇게 침몰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수함용 어뢰는 아주 파괴력이 대단한 그런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잠수정과 어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웹진인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네. 북한은 거의 80여 척으로 숫자적으로는 미국보다 많은 세계 1위의 잠수함 보유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이제 1,800톤급 되는 로미오급은 네. 한 20여 척, 20척이 좀 더 되고 나머지 60여 척은 전부 상어급과 연어급, 유고급 다 잠수정입니다. 네, 정에 속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어급과 또 6호급을 개량해야 만든 것이 연어급인데 네. 상어급과 6호급을 계속 개량해서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로미오급에는 어뢰 발사관이 6문, 상어급은 4문, 연어급과 6호급은 2문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많은 척수에 그 많은 어뢰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천안함이 피격되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피격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폭침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유언비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동님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의혹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하시는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천안함이 암초에 좌초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곳에 암초가 없습니다. 아하. 해군이면 누구나 암초가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평생을 백령도에서 어부로 살아온 이용선 씨도 그곳에 암초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이 전속 시운전을 하면서 암초에 좌초됐지만 선저가 찢어졌지 네. 두동강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조를 해가지고 최근까지 운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초가 됐다면 천안함은 중간에 10m가 날아가고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초가 됐다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다이버 넣어가지고 암초 찾으면 간단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암초에 자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암초 자체가 없다. 없습니다. 예. 자, 천안함이 함정노후로 선체 피로에 의해서 파괴됐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능한 주장입니까? 선체 피로라고 하면은 이제 네. 함석을 아래 위로 구부리면은 가운데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 번 구부렸다 예, 폈다 예, 예. 하면 이제 파도가 있으면은 파도의 가장 높은 곳, 네. 또 낮은 곳에 이 배가 자꾸 있게 되면은 반복되면은 가운데가 끊어질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선체 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과거에 조선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 상선의 일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선은 비어 있는 화물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투함이 선체 피로로 침몰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함은 이제 2, 3년 주기로 독구에 올라가서 정비를 하는데 그때 선체 마모도를 측정을 하는데 천안함은 0.2mm밖에 마모되지 않아서 신조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를 건조할 때 주로 미 해군 조함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네. 미 해군 조함 규정의 1.3배를 적용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안함은 18번째 초기함입니다. 그러면 앞에 17척의 그 초기함이 전부 다 선체 피로가 와야 그렇죠. 되지 더 않습니까? 낡은 것이 그런 그렇습니다. 일을 당했어야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30년 운용하고 퇴역한 초기함을 남미 콜롬비아에 양도를 했습니다. 또 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체 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조선 기술력으로 볼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될 수 없는 예, 예, 일이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설한 기류에 의해서 피폭됐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70년대 중반에 이제 북한이 영해 12마일을 주장을 하면서 네. 서해 5개 도선은 우리 영해 안에 있다. 음. 출입도를 할 시에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백령도를 사수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잠수함용 폭내 혹시 보셨죠? 물 기둥이 네. 그 폭내에다가 기폭제를 넣어가지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육지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터지는 기뢰를 부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뢰는 오늘날의 기뢰는 이제 부딪히거나 또 이게 이제 함정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소리에 의해서 또 자성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 자장에 왜곡시키는 것에 의해서 터지는 기뢰, 소위 감응되는 기뢰인데 네. 그것은 부딪혀도 터지지 않고 감응되어도 터지지 않는 기뢰로 스위치를 눌러야 쉽게 말하면 육군에서 크레모와 같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 네. 그런 기뢰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대부분 회수를 했는데 몇 발을 회수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이블이 다 끊어지고 네.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뻘 속에 묻혀가지고 전혀 영향이 없고 우리 해군에서 단 한 번도 주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백령도 어민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은 백령도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그 피격을 당했는데 네. 2.5km까지 케이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400m 정도의 매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주장 자체가 가능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에 의해서 침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수함의 최소 안전 수심은 50m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폭이 10m, 네. 또 위에서부터 잔망경까지 높이가 15m. 네. 그리고 이제 선박의 그 물속에 잠기는 이제 헐수라고 하는데 네. 헐수가 15m. 그리고 잠수함이 바닥에 기어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저와의 간격이 최소 10m라고 하면 그게 50m입니다. 그러나 천안함이 침몰된 지역은 30에서 35m 정도밖에 바닥 되지 깊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도 네.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미국 잠수함은 인공위성이 18개가 돌아가면서 위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키 리졸브 훈련을 할 때 네. 우리 채무선함과
미국의 콜롬비아함이 군산 이남 해역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때 양국 장교가 교환 편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허.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주호 준이가 콜롬비아함이 침몰한 지역에 수색하다가 순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미국 잠수함이 침몰을 했는데 한국 다이버 한 명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만약에 침몰했다 그러면은 우리 최무선함 장교도 거기서 죽어야죠. 아하. 또 일부는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미국 장교를 태우지 않고 도망을 갔고 우리 장교를 하와이까지 데리고 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뭐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알 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이 또 있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수함 어뢰 오발에 의한 피폭이다. 이런 주장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잠수함이 이제 어뢰를 발사하려면 총은 전투 배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우리 잠수함은 이제 어뢰 발사관이 8문, 대부분 6개의 어뢰 발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함장이 선택을 합니다. 5번 발사관 어뢰 개방, 네. 도어 개방 하면은 이제 어뢰 이제 앞에 도어를 열게 되면은 해수가 차게 되죠. 들어오겠죠. 해수가 완전히 차야 어뢰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물이 찼다 네. 하는 보고를 받고 함장이 최종적으로 페이스코프로 전망경으로 네. 표적을 확인한 후에 발사 명령을 내리면 그때 사수가 버튼을 눌러서 어뢰가 발사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육군의 소총수처럼 실수로 오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잠수함의 충돌이건 어뢰 오발이건 미국 잠수함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동님 설명을 들으면서 천안함은 명백하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퍼져나갈까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 단체, 정당이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네. 또 이제 북한이 네. 계속 그런 특히 사이버 부대 같은 데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또 다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천안함에 실제 가서 보면은 비전문가일지라도 한눈에 네. 이것은 자초도 아니고 어뢰 공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함이 자초됐다고 계속 주장해온 모 인사가 네. 천안함을 가서 보고 첫 마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가서는 자초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했던 천안함 그 희생자와 유족 또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 이사장님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천안함 그 선체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와봐라. 예. 자, 그렇지만 답답하지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천안함 피격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는 계속 필요하죠. 예, 우선 저 개인적으로도 네. 신문이건 잡지건 또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하고 여러 방송에서 나가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우리 국방부에서 해군에서 또 이런 국군 방송에서 계속 이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네. 2010년에는 정부 발표를 믿는 그 퍼센트가 5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70% 이상 네.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합니다. 뭐 어제인가 보니까 뭐 야당의 대표까지 네. 북한 잠수정의 소행이라고 할 정도로 말을 바꿨죠. 말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점차 오늘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점차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